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0억 원이나 대출을 받아서 25억짜리 상가 건물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DNA를 얘기했던 김의겸 대변인이죠. 청와대 대변인의 남다른 부동산 투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흑석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샀습니다. 지난해 재산 신고한 액수가 12억 원인데요.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10억 원 대출을 받고 또 가족 간에 한 1억 정도를 빌리고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이 있는 곳이 재개발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올인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모든 재산을 털어서 이 건물을 사놓고 청와대 관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30년 만에 전 재산을 털어서 산 첫 집이다. 노후 대비용이다. 그리고 청와대 나가면 이제 집이 없는데 이 나이에 또 전세 살기는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머리가 아프겠죠. 자유한국당은 서민들 내 집 마련은 투기라고 하면서 당신들 투기는 노후 대책이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김의겸 대변인이 산 이 건물 앞에 몰려가서 시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김의겸의 두 얼굴이 놀랍다. 정의당은 투기와의 전쟁 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건물을 사들인다는 게 말이 되냐라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거용이 있죠. 주거용. 주거용이 있어요. 안에. 2층에? 아니, 상가 주거용으로 있어요. 아, 투기 지역이 아니었죠. 재개발 지역이긴 했잖아. 재개발 지역이었죠. 저기가. 여기 좀 많이 집값들이 오르고 있잖아. 오래지도 않았어요. 이제 빠지죠. 계속. 몇 번? 세터 장사도 안 되고 이제 다 이주를 많이 해보고 나니까. 이주를 많이 해서. 관리 처분 인가가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지금 그러면 뭐 이번에 대변인 경우처럼 지금 여기 있는 복합 건물들이 좀 매매가 많이 되고 있나요? 그런 거는 뭐 지금 뭐 부동산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봐야 되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노후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근무 마친 뒤에는 25억짜리 건물 하나쯤은 내 이름으로 해놔도 무방하다는 속내를 말한 것입니까?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이런 부동산을 마련한 것은 누가 봐도 투기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청와대의 입이라는 대변인까지 나서서 투기를 하고 다녔다니 과연 내노남불 정권입니다. 내가 하면 노후 대책, 남이 하면 불법 투기 정권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한참 벌이는 와중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건물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우려되는 일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투기 또는 투기에 가까운 행위를 떳떳이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 것입니까? 청와대의 경각심을 촉구합니다. 예, 정우갑 의원. 그런데 대변인도 관사가 나오나요? 지금 이제 출퇴근이 상당히 어렵거나 할 경우, 예. 지난번에 이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 머무는 공간이 쉽지 않아서 청와대에서 예, 근간에 만들어줬죠. 그럼 그때 처음 관사를 마련해 준 모양이죠? 그전에는 아마 최수영 교수 청와대 계셔갔으니까. 네네. 없었습니다. 대변인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네. 예. 일반 뭐 지방에서 올라온 행정관이라든가 행정요원들을 위한 단체의 어떤 그 합숙소 시설 비슷한 뭐 공동으로 쓰는 사용하는 그런 숙소는 있었습니다만은 별도로 주어지는 관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번에 보고 대변인도 관사가 나오는구나 처음 알았는데. 예. 네. 김의겸 대변인 이제 논란인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런데 김 대변인의 설명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무주택이었다가 어차피 뭐 청와대를 떠나면서 살 집을 구했다. 그 지금 뭐 어떤 당에서 논평이 있습니다만 대출 자체를 투기다 이렇게 뭐 직접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나중에 추후에 또 얼마나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그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투기냐 투자냐 논란이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예.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제 세간에 여러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정서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서법상의 그동안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문제를 굉장히 어떤 주요 정책으로 해서 여러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샀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것은 대변인 자체가 원래 이제 청와대 입장을 좀 대변해야 되는데 예. 스스로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조차도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방적인 어떤 투기라고 몰아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은 상당히 나름대로 또 할 얘기가 억울하다. 있지 않나. 예. 네, 그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기남 교수는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김의겸 대변인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전히 그 김의겸 대변인이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예.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아니다라는 논거가 집을 두 채 가진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전세 생활하다가 유일하게 또 노후 대비용으로 또 노무를 또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집을 마련한 건데 그게 또 시세 차익을 노린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투기냐라고 강변한 모습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 부분은 논리적이지만 네. 이 나이에 또 전세 살기 싫었다는 것은 또 감성적인 해명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논리와 감성을 또 적절하게 이제 구사한 건데 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서민이든 청와대 공직자든 다 가지고 있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욕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소위 이른바 대변이라는 어떤 공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어떻게 비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측면에서는 저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받는 게 저는 좀 온당하다. 예.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놀라운 것은 국민들이 좀 헤매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요. 이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자, 이게 이제 소위 이른바 박원순 시장이 예. 이른바 7월 달인가 작년 7월인가에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네. 이거 발표하는 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8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투기 지역으로 동작구 지금 이 관계된 지역입니다. 흑석동의 이 뉴타운 지역이라든지 네 군데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 직전의 시점이에요. 이 절묘한 타이밍이 어떤 고급 정보가 됐든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뭔가 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지 않겠느냐. 이것이 보는 또 국민적 의혹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소위 이른바 과감한 이를테면 가끔 요즘 TV 프로에서 나옵니다만 도박 용어기도 합니다만 풀베팅. 예. 저는 공직자가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결론이거든요. 이게 재개발 투자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관사에 살고 있으면서 10억 이상의 대출을 은행에서 받는다. 이거 자체도 보통 공직자들이 취하기 쉽지 않은 어쨌든 과감한 건데 물론 이런 과감한 어떤 투자가 이후에 아마 이 지역 뉴타운 지역이 2020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준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청와대 근무 이후에 빈 공백은 또 우리 김의겸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하실런지 또 그 대책은 가정사기 때문에 아마 공개 안 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과감한 풀베팅이 이른바 재개발 지역의 이름이 아마 재밌더라고요. 시그니처 캐슬이더라고요. 시그니처 캐슬을 들어가기 위한 김의겸 대변인의 이 과감한 배팅이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참 허탈하기도 하고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던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예. 판단입니다. 물론 본인도 퇴직 후에 또 노후 대비 생각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최수영 교수께서는 혹시 속담을 떠올리신 게 있으신가요? 사자성어를 표현했는데요. 결리사의란 말이 있죠. 결리사의. 네, 이 글을 보면은 이게 의에 합당한지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취하라. 예. 그런 말입니다. 공직자의 경계를 잘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좀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기나 이런 것들 저는 거기도 참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는 지점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사 얘기를 한번 이제 좀 네. 들여다보고 싶은 거는 관사를 이렇게 제공할 때는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야말로 대변인실이라는 게 경무거든요. 밤 뭐 그렇죠. 12시까지 네. 저도 뭐 저 대변인실에 있습니다만 저도 뭐 새벽 5시 반에 나와가지고 밤 퇴근 시간도 따로 없었고. 이제 그때는 그러다 어디에 보니까 사셨어요? 그때 저는 서울 살았습니다. 그리고 택시로 저는 한 30분 거리에 이제 살았었는데 그렇게 경무를 하니까 관사를 제공하는 건데 그 집의 보증금을 빼서 개인 용도로 활용하고 관사 들어가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 더 공직의 길을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부동산 대책 우리가 뭐 8.2 대책이다, 9.13 대책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 국무회의 발언이나 이 대통령의 발언 같은 걸 계속 전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집은 살려는 곳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은 사실 살려는 집도 아닌 이른바 재개발 지역에 우리가 딱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집, 그 건물을 이제 사는 거죠. 이런 것도 정말 그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저는 그 정말 일탈행위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또 빚도 이렇게 뭐 개인 사정이긴 하겠지만 빚도 저렇게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나서 사실 은행 채무를 갖게 된다면은 사실 저게 거의 공직자의 월 수입으로 저게 정말 매월 한 500만 원 가까운 돈들이 10억 원 대출 받았으면 1년에 내는 이자만 한 5천만 원 5천만 원 된다 하더라고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1급 공무원의 연봉이 1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건지 서민의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정말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네. 급하게 먹은 떡은 체하는 법이죠. 예. 저는 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체했다는 의미는요.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공직자의 자세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만약에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은 저렇게 투자 못했을 겁니다. 예. 저거는 투기야 투자, 뭐 투기다 아니다, 뭐 투자다, 뭐 이런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공직자로서 이런 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 수준에서는 내가 만약에 청와대 대변인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는데 예. 감히 저렇게 투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까마귀 물론 뭐 제가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이나 얘기해서 까마귀가 울었나 보다. 근데 저는 사실 전세 살기 싫었다는 말도 공감합니다. 예. 저도 그랬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입장이고요. 그 마음도 잘 이해합니다. 아마 비슷한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퇴직금 모아서 사실은 투자를 한 것인데요. 투자를 해서 집을 사겠다고 하는 마음 먹은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세 차익을 바라지 않고 투자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세 차익의 규모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른바 딱지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딱지 투자의 위험성을 모르고 집을 샀을 거라고, 예. 상가를 샀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에 있을 때만이라도 그런 행동은 자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욕심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나이에 전세 살기 싫었다 하는 얘기 뭐 옆에 있는 가까운 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국민한테 그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성환 평론가가 지금 급하게 먹은 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손에 떡을 들고 또 한 손에 또 떡을 든 게 아닌가. 이 보면 돈, 권력, 명예. 우리는 그거를 하나를 가지면 좀 다른 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가지면 세 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러다가 꼭 탈이 나는 경우가 좀 많죠. 서정 변호사. 저는 이제 그 김성환 평론가가요. 오랜만에 이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번 평론. 오랜만인가요? 예. 저쪽에 앉아 있으니까 물러나야 된다. 근데 김의겸 이분들이 말했어요. 내가 언제 관사를 비워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샀다 했잖아요. 근데 관사를 비워준다는 말은 대변인 그만둔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이자는 어떻게 내고 어디서 삽니까? 모든 걸 이렇게 올인해서 다 건물을 샀는데 이 재건축이 되려면 몇 년은 걸릴 텐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 제가 적은 건 판넬에 현 정부가 올해 3월 달에 이제 헌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토지 공개념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통계를 보니까 청와대 고위공직자 46명 중에 13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이번에 7명 중에 저 김의겸 정의하면 뭐 국토부 장관 전부 다주택자니까 투기에 해당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관계 현 정부에서 46명 중에 13명이 다주택자라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념을 지을 때도 무조건 이게 내가 하면 다 투자고 남이 하면 이게 다 투기다. 이거야말로 이게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되는 게 첫째는 이제 대출 경위를 조사해야 돼요.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정기남 선배 만났더니 본인에게 대출 받는데 퇴짜 맞다더라고요. 누구 만났는데? 정기남 선배. 본인도 이게 대출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거 한번 설명해보자. 지금요. 당황하게. 지금 이게 투기 지역에 대출이 거의 안 됩니다. DTI나 LTV 규제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분은 이게 부인도 선생 그만두고 대변인 그만두면 언제 이자 어떻게 냅니까? 과연 이게 10억 은행 대출이 가능한 지역인지 저는 이게 청와대에 있었다 해서 특혜가 없었는지 이 부분 조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발 정보. 본인에게 가까운 친척이 뭐 살아 권유했다는데 가까운 친척이 누군지 과연 이게 개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조사해야 돼요. 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1부속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는 몰라도 저는 이제 대변인이 박수현 대변인은 충청 지방이다 보니 장관 선거를 이걸 관행하시기 위해서 본인 전세금까지 건물 사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관사 입사도 특혜가 없었는지 저는 이게 이 모든 걸 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정기남 교수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가급적 앞으로는 대기실에서 했던 얘기를 방송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워낙 중요하니까 대출 대기실에서 어떤 얘기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제가 얘기해보자던 요지는 소위 이른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1주택자인데 집 한 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추가적인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좀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예. 근데 이게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지금 했어요? 투기하려고 생활 자금이라고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느낄 때는 지금 과도한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물론 저기 재개발 지역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저는 뭐 대출을 받았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예. 그러나 그 자체도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특혜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투기 지역으로 그 동작구가 묶이기 한 달 전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 지역으로 묶였다 그러면 아마 대출을 저렇게 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달 그래서 전에 그때 샀기 당시 때문에 대출은 쉬웠을 것이고. 네,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받았을 수 있었을 그러면 겁니다. 투기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샀다면 또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을까 또 이런 의혹도 나올 법해요. 그때 한창 뭐 투기 지역으로 많이 묶는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 또 그리고 동작구가 가격이 많이 뛰었었거든요. 예. 이수 쪽하고 그다음에 지금 흑석동 쪽에 재개발도 많았었고 사실 뭐 그것도 이제 딱지 문제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투기 지역으로 묶일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돌았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도 뭐 못 들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김한규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그 30년 넘게 전세 살았다는 말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딱 와닿습니다. 저는 뭐 저도 뭐 3, 40년 저는 언제 집이 원래 없어가지고 지금도 전세 살고 있는데요. 그 말은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많은 좀 아쉬움과 좀 그런 게 있는 것이 지금 김의겸 대변인은 굉장히 뭐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고 또 평판도 굉장히 훌륭한 언론인으로 또 남았던 원래 기자 출신입니다. 근데 만일에 김의겸 대변인이 그 진짜 더 이상 전세 살기 싫다 그러면은 저도 요새 지금 계속 청약을 지금 한번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일반 보통 우리 대다수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분양 신청을 했으면 아마 청약 가점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주택 정도 신청했으면 오히려 그것도 그냥 미담 기사 정도 났을 거거든요. 아, 그냥 청약 대변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청약 신청을 해서 어떻게 좀, 집을 구하려고 한다. 그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지금 어떤 청와대 입이거든요. 그럼 국민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것인가. 만일에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대변인이 아니고 지금 언론사에 계속 계셨다면 지금 현 정부의 대변인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과연 어떻게 칼럼을 쓰고 아마 어떻게 했었을까? 아마 그럼 본인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의 무거움. 정갑 의원 사실 그래요. 참 너 계속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현 정부의 입이고 또 참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
이런 건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정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내가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시절입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내가 순리대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뭐 일반 범인이라면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죄악시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공직자, 대변인이라는 신분, 그 공직자의 길이라는 게 그만큼 어마하고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국민들은 또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이 문제가 정치적 공세의 하나의 빌미가 돼서 도대체가 청와대 일본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해야 되는 대변인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질 것이냐 이제 이런 상당히 고민 지점에 와 있는 것이죠. 네.